안녕하세요. 박준영국어TV의 박준영입니다. 자, 시조 100편이고요. 오늘은 10강입니다. 이 10강이 마지막 강이고요. 여러분 1강부터 9강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자, 10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자, 91번입니다. 여러분 91번은요, 실제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주제. 이거 흔히 말하는 탈로라고 하죠. 늙음을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입니다. 이때 춘산, 봄산이죠? 요 춘산의 원관님이 젊음입니다. 젊음. 아무튼 춘산에 눈 녹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문득 불고서 간 곳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잠깐 동안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답니다. 다시 그 바람을 잠깐 동안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고요. 소망입니다. 왜 불게 하고 싶을까? 이게 이유입니다. 그 밑에 해묵은 소리입니다. 이때 이 해묵은 소리, 흰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원관형 화자의 늙음을 나타냅니다. 화자의 늙음. 그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내가 늙었어. 늙었기 때문에 다시 뭐하고 싶다? 젊어지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친구. 그러니까 실제 제 기본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유법. 해묵은 소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무슨 법이라고요? 은유법이라고요. 화자의 늙음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나머지 여러분들 시절이트 주제 자, 다시 한번 살짝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특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살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답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작품은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시조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태산이 높다 위에 하늘 아래 산이래입니다. 자, 다시 태산 높죠. 그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산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이라는 것은 결국 노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산을 오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이 제 안이 오르기 위해 산만 높다더랍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딱 그 정도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이 작품의 주제죠.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실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시험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태산은 공무원 시험이겠죠. 내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군무원 시험이겠죠. 됐습니까? 자, 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든 군무원 시험이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뭐다?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 아닙니까? 그냥. 자, 분명히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몇 명이든 간에 무조건 합격생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뭘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수험생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고 시험 너무 어려워 라고 하면서 포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야기죠. 딱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들어갑니다. 오! 세 번째 중요합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 자, 풍상 들어갑니다. 자, 이때 풍상이라는 것은 바람과 소리죠. 시련 및 역경입니다. 풍상, 시련 및 역경. 섞어 내리는 날에 갚이는 황국화입니다. 황국화 동남이 땅 채시고요. 원관요? 그쵸. 이 황국화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 뭘 의미하냐면요. 다시 한번 지조나 절개. 또는 충신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충신. 황국화를 근분에 가득 담아서입니다. 이때 근분이라는 것은 좋은 화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미화법입니다. 미화법.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화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문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홍문관 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때 보내온 이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내셨습니다. 주체 임금님께서 송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셨습니다. 주체는 임금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도리야. 이때 도리가 하는 것은요, 이 원고님의 간신입니다. 원고님의 간신. 자, 참고 이때 도리와 위에는 이 황국하는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신, 이게 간신. 괜찮습니까? 꽃 인체하지 말라고. 이때 꽃이라는 것은 신화 인체하지 말라고. 나는 님의 뜻을 알겠도답니다. 님의 뜻. 결국 총수님에게 황국화를 보내 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뭘까? 뻔해졌습니까? 황국화를 이렇게 주면서 송수나 나에 대한 지조나 절개를 이 황국화처럼 해라 이 말이죠. 당부죠, 당부. 진정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임금 마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시라는 의미가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다시 보십시오. 앞에 있는 이 풍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현 및 역경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문맥상의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뭐를? 황국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기능합니다. 황국화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풍상이 있기 때문에 황국화는 더욱더 대단한 존재로 형성화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국화? 국화네. 국화의 지존한 절제를 나타내는 네 글자 한자성어 있죠. 뭐? 빙고. 오상고절.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상고절까지 알아두시면 이 작품을 끝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주제 뭡니까?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함. 보다는 밑에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지존한 절개. 요 정도를 요 작품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요 작품의 주제라고요. 이해하겠죠? 자, 넘어갑시다. 94번 넘어갑니다. 똑같네. 풍선이 섞어친 날입니다. 바람과는 섞어 내리는 날에 묻노라. 국내사자입니다. 국내사자 말뜻이 뭐냐고요? 북쪽에서 온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때 북쪽이라는 것은 중국 심양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심양이 어떤 곳이냐고요? 왕세자가 끌려간 곳입니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은요, 정확히 시대적 배경이 병자호란 직후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자호란 직후에 소현세자와 복문대군이 볼모로 끌려갔죠. 그게 어디냐고요? 중국 심양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국내사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소의 용환입니다. 누굴 말합니까? 왕세자가 얼마나 추워하신답니다. 걱정하는 거죠. 요 부분에 담긴 화자에 심는 걱정입니다. 넘어갑시다. 고국에서 못 죽는 고시입니다. 이때 이 고시는 누구? 화자 자신이겠죠. 가 뭐 한다고요? 눈물 흘린다고요. 왜? 왕세자 걱정 때문에 됐습니까? 이게 흔말하는 우국지정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무난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괜찮죠?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여러분 북내사 북쪽에서 온 사신 아닙니까? 어떠한 소식을 전해줄까? 앞으로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맞습니까? 삑입니다. 자, 절대로 북쪽에서 온 사신은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아. 그 이유는요, 요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내사자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고 우리나라 찾아왔다고 한다면은요, 절대로 진리마지막 종장에는요, 눈물이 한 단어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내사자라는 것은 북쪽에서 온 사신이야. 그 사신은 결국 누구의? 소혜원의 소식을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질문한 것 뿐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무슨 말이겠죠?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추측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자, 주제는 뭡니까? 나라의 치욕을 보고도 죽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를 한탄함. 밑에 볼모가 된 두 왕자에 대한 염려 또는 우국 총종, 요 정도가 요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다음에 9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5번. 풍파에 놀라는 사고입니다. 합니다. 풍파입니다. 바람과 물결 파자거든요. 풍파에 놀란 사공이 배를 팔아서 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팔았다라는 것은 나 사공 안에 왜 너무 놀랐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공이라는 이 직위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고서 말을 산 겁니다. 아, 말을 사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파나? 아무튼 말을 샀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구절양장이라는 것은 이게 구불구불한 길을 말합니다. 구절양장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물도곤, 여러분 도곤은 예전에 설명했었죠. 뭐뭐? 보다라는 비교격 조사라고요. 물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뭐 때문에? 풍파 때문에 사공의 직위를 포기했습니다. 사공의 일을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배를 팔아서 말을 샀어.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사가지고 하는 일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입니다. 사공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뭐도 말고 말도 말고입니다. 이것도 포기. 이것도 포기. 하고서 밭 갈기만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얻은 직업은 밭. 농부하겠다는 게 있죠? 농부. 밭 갈기만 하겠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죠? 자, 참고로 이 작품에서의 사공이라든가 말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몽땅 다 뭘 말한다? 벼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밑에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참된 삶 어려움 또는 벼슬살이에 대한 어려움 됐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사공이라든가 말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가장 좋은 일은 농부. 근데 실제 농부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럼 주제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는 그냥 여러분 특징 같은 것들은요 좀 가볍게 봐. 자,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줄에 당파의 회오리 속에서 더 이상 벼슬길에 연연히 할 심정이 없어서 전화. 밭 갈기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전원생활. 전원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뭐 무난하게 이 작품을 이해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96번 넘어갑니다. 아, 이 작품. 그럼 이 작품도 주제가 탈로다? 이 작품도 주제는요, 늙음을 한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또 한 손엔 가시를 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막대기, 가시. 의 기능이 뭐냐고요? 늙음을 막는 수단입니다. 이게 늙음을 막는 수단이라고요. 그렇죠? 대꾸법 괜찮겠다 했죠. 이렇게 대꾸법. 늙는 길은 가시를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료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늙는 길은 뭐로 막겠다고요? 가시로 막겠다고요.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다고 했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는 길, 오는 백발, 우리가 막고자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나?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겁니다. 백발이 늙음이 자기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랍니다. 결국 늙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참고로 이건 의인법이죠. 을 사용했고요. 자, 늙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늙음을 막을 수 없다고요. 을 나타내고 하나만 더. 자,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늙는 길이라든가 오는 백발이라는 것은 늙음입니다. 이것을 맞춘 것처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죠. 즉,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성하겠습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괜찮죠? 자, 다시 늙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늙음은. 즉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이것을 맞춘 것처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시켜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이 작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97번 갑니다. 한수마, 가는 한수마. 이 새가 간을 쐈잖니다. 한수마, 가는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니은가 있지 않습니까? 뭐뭐 느냐라는 의문형 종교론이. 자, 다시 합니다. 한수마, 가는 한수마. 너입니다. 이때 너는 누구? 한수마. 의인법 쓰고 있습니다.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됐습니까? 저는 열관법 쓰고 있죠. 이거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쪽이, 수돌쪽이, 대목걸쇠. 무슨 뜻인지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거법이야. 아마 이 부분은요, 여기저기 시조에 많이 써먹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작품이 많이 써있겠죠. 됐습니까? 아무튼 자, 뚝딱 바꿔서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세워놓았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고 족자를 대대고 말고 음성상징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음성상징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대등을 말고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어쩐지 너 오는 날 밤 이때 너는 한숨이겠죠. 너 오는 날 밤이면 나 잠 못 들어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잠 못 들어 한다 관련된 네 글자의 한자 성모 전전반칙입니다. 야, 모든 사람들은 다 근심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내가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실험 또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삶의 실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 주제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98번 갑니다. 자, 이 98번이 예전에 시험에 본 문제가 출제됐죠. 그때 뭐가 문제가 출제되냐면요, 이 시조 자체보다는요 언어의 기능이 문제 출제됐습니다. 언어의 기능. 실제로 문법 언어와 국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어의 기능.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랬죠. 이게 언어의 기능이야. 명령적 기능. 자, 참고 이 작품이 정확히보다 명령적 기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명령적 기능이냐면요, 술 먹으라고. 한 잔 먹새우리요, 또 한 잔 먹새우리요. 꽃을 꺾어서 숫자를 세면서까지 무진장 먹새우리입니다. 됐습니까? 많이 먹자고, 먹으라고. 됐죠? 이거 자체가 바로 명령적 기능이라고요. 지령적 기능이라고요. 또는 감화적 기능입니다. 그때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구나.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실제 이 초장 제일 첫 번째 부분 알겠지만 이게 A죠. A, B, A의 구조입니다. 민율주의 리듬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민율주의 리듬은 A가 몇 개? 3개. 항상 이렇게 3개라고 해요. 3개. 반복법은 깔고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복은 강조에 들어갔죠. 뭐를 강조? 먹으라고. 그리고 뭐를? 음주, 취락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술을 먹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모이 죽은 다음에 지게 위에 거적 덮어서 졸람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장례식의 모습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장례식의 모습.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 다시 한번. 이모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서 졸람에 메고 갑니다.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유소보장입니다. 는 주석 달아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화롭게 꾸민 상여라고. 됐죠? 유소보장이 뭐라고요? 호화롭게 꾸민 상여라고요. 이게 유소보장이고요. 만인이 울면서 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화려한 장례식이죠. 화려한 장례식.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내가 죽었어.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르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든 결국 똑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초라하든 뭐 화려하든 간에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요. 넘어갑시다. 옥색, 속색,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한다면 여기까지 결국 내가 뭐하면? 죽으면. 누런애, 햇달, 가는비, 굵은 등, 소소리바람, 쓸쓸한 바람 또는 회오리바람 괜찮습니까? 이 불죄에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습니까? 맞죠? 생각해봐봐. 한 잔 먹자라고 초장에서 권유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나에게 내가만 죽었는데 나에게 누가 와서 술 한 잔 먹자라고 권유할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르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든 한 번 죽고 나면 아무도 나에게 술을 권한 사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라고요.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입니다. 이 잔나비 원숭이거든요. 원숭이. 자, 휘파람을 불 때 뉘우치면 뭐하냐고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죠. 되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죽으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뭐하자? 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주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무상과 음주, 취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무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인생무상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무상 아니겠습니까? 됐죠? 원숭이가 휘파람을 분댑니다. 쓸쓸함 고조. 즐겁다는 게 아닙니다. 쓸쓸함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정도. 사설시조죠? 정철님께서 지으셨던 있죠. 그러니까 정철님은요, 여기저기 작품 참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답니다. 자, 일단 나머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99번입니다. 99번 작품 들어갑니다. 김성기님의 작품이죠. 자, 참고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갈매기가 자신의 버스입니다. 브라이체. 이 전형적으로 브라이체 작품입니다. 전형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라고요.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홍진을 다 떨쳐옵니다. 홍진, 세모. 붉은 먼지란 뜻이고요. 원관념은 속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뭐 상추목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속세를 다 떨치고 죽장망해입니다. 참고로 죽장이라는 것은 대나무 지팡이, 망해라는 것은 집신입니다. 대나무 지팡이는 짚고 망해는 심는 거겠죠. 죽장망해를, 죽장을 짚고 망해는 심고 요금을 빗으며 안고습니다. 이때 요금이라는 것은 검은 거거든요. 검은 거. 를 빗으며 안고서 여기로 들어갔다고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호수, 경치 좋은 호수를 찾아가니 해석 가능하죠. 자, 노아입니다. 노아는 갈대꽃이라는 뜻이고요. 때만 갈매기, 자연, 나의 거신감입니다. 이게 노랄치라고요. 전형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작품 됐습니까? 결국 이 작품의 주제가 뭡니까?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보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생활입니다. 맞죠? 자, 참고로 여러분 특징의 제일 마지막 물심일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화일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물화일체, 물심일려, 주객일체, 몽땅덕이 같은 뜻입니다. 이 정도의 작품이라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나머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00번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0번 합니다. 흥망이 유수화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유수에서 이 숫자가 이게 운수입니다. 운수. 운수에 달려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있다. 이러한 사상 또는 이러한 가치관을 운명론적 사상 또는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운명론적 가치관. 만월대도 추초론합니다. 자, 만월대라는 것은 고려의 왕터
수초라는 것은요, 가을에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 말입니다. 망했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네 글자 자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맥수지탄, 맥수지탄, 자 또는 서리지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무난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500년의 왕업입니다. 이때 500년은요, 고려 왕조 500년을 말하고요, 왕들의 업적이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자, 목적이라는 것은 목동의 피리소리입니다. 목동의 피리소리에 의지하여 있으니 이 말입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석양에 지나는 객임. 이때의 객은 누구? 화자인 나겠죠. 내가 눈물겨합니다 이 말입니다. 왜 눈물을 흘려? 고려가 망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자, 참고 이때 이 석양이라는 것은요,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망한 고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시어 한 개의 의미가 두 개네. 중의적 표현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머지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은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은 감각적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감각적 표현 좀 두드러집니다. 이 정도에 뭐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주제 뭡니까? 고려의 폐망과 역사의 허무함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드디어 10개의 강의를 끝나봤습니다. 자, 우선 다음 시간 예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완강! 띠리리! 그 후입니다. 자, 실제로 항상 끝은 시작과 같은 의미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또는 군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니죠. 왜? 새롭게 공무원 또는 군무원에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자, 완강은 끝이고요. 자, 다음에 그 후는 시작입니다. 됐죠? 자, 그 후는 시작.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싶냐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존 시조를 쭉 정리해 놓은 거.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지금 이제 보존 시조를 끝냈으니까, 자, 그것을 보존 시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보존 시조, 기출문제를 싹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출문제는요, 공무원, 군무원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한다? 좀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또는 한 15문제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드디어 이제는 문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문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문법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모두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법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강의하는 것은 맞아. 근데 어떤 식으로 강의할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현장처럼 쭉 칠판 놓고서 강의하는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튜브에 맞게 강의를 할 것인가, 이건 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유튜브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고민이야. 근데 고민 해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제가 후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끝나면 자, 바로 문법 할 거다. 요거는 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1강부터 10강까지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맞죠? 아마 여러분들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요, 꽤 많은 실력이 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 요 강의에서 또 얼굴을 뵙도록 하고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